네, 안녕하세요. 백인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반도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지 말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가 과연 PBR 몇 배를 적용받았을 때 가장 알맞은 밸류에이션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봤을 때 한 PBR 1.2배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PBR 밸류를 보게 되면 지난 2020년 이후로 평균 PBR 배수를 보게 되면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1.2배 정도니까 향후에 업사이드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PBR 1.4에서 1.5를 적용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9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업사이드는 조금 더 열려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2배 적용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보통 목표가를 산출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 2배 적용해버리면 거의 이제 역사적 밴드 상단까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39만 5천원 또 40만원 넘는 목표가 제시한 데도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업사이드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한 10% 중반 정도 수익률은 둘 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낸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낸드 가격은 일단 고정가랑 현물 가격으로 보통 나뉩니다. 고정가는 이제 보통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해요.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고정가는 거의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갑자기 2024년 말 2025년 초부터 낸드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고정가도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낸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SSD 관련 종목들, 낸드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 게 이제 납득이 가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SSD 쪽에서는 M디바이스가 있겠고, 그리고 SSD 테스터 업체 쪽에서는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1등, 2등입니다. 그리고 키옥시아가 3등인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한테 투자를 했죠. 뭐 그러다 보면 뭐 두 개 합치면 SK하이닉스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잘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E12단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뭐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YC라는 종목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Y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YC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제가 YC는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VIP 회원분들이 공략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왜 올라가는지 이해하시면 우리가 추후 종목 선정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업사이드 여력이 살아있고, 그리고 낸드 시장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삼성전자 평택 4공장이 총 4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생산 라인이 건설되고 있는데, 페이지 1이랑 페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D램 양산 라인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페이지 2랑 페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원래 파운드리 쪽이었어요. 파운드리 라인으로 설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지금 D램 생산 라인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C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10나노 공정 6세대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C D램 양산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4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삼성전자도 평택 4공장이 기존의 파운드리에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강조드리고 있는 삼양 AC캠, 이거 너무 좋은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 AC캠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여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동진세미캠이죠. 근데 삼양 AC캠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캠한테 원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포토 레지스트의 원료인 고분자, 폴리머랑 광산 발산제 이걸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양 AC캠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 지금 삼양 AC캠 시가총액이 2249억인가? 시가총액도 2249억 원으로 전혀 부담없는 구간이고 실적도 따박따박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양 AC캠 괜찮습니다. 지금 뭐 공모가도 지금 18,000원인데 청약 경쟁률도 많이 1281에 1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삼양 AC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크립톤 같은 경우 2026년도 중국 고객사 쪽으로 공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브라아르곤 광산 발산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 일본향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원래는 삼양 AC캠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캠 매출 비중이 40%였는데 향후에 일본이랑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면 지금보다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 AC캠이 제2의 동진세미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2의 솔브레인이라고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동진세미캠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더 높으니까 제2의 동진세미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진세미캠도 지금 장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중에 지금 3.9% 올라가고 있거든. 거의 4% 올라가고 있는데 동진세미캠이 이렇게 올라가면 동진세미캠에 원료 공급하는 삼양 AC캠의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 올라가는지 그 시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삼양 AC캠은 무조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비중 10% 매집해서 올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양 AC캠은 3D 낸드양으로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A사의 메인 공급업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낸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선단 공정에서는 보통 브라아르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적용을 시킵니다. ARF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브라크립톤 KRF 같은 경우에는 낸드 공정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낸드 공정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삼양 AC캠도 최근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낸드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낸드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3D 낸드양,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 사용량 전망 쭉 보시게 되면 2025년부터 꾸준히 계단식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 종목인 삼양 AC캠 눈여겨보셔야 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뭐 지금 아까 전에 시가총액이 2200억대였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45억원, 전년 동기 대비 116% 급증, 2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 전년 동기 대비 33.5% 급증. 이렇게 돼버리면 뭐 삼양 AC캠 매수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보통 비중 5% 매수하고 밀리면 10% 매수하고 이렇게 보통 전략을 짜는데, 삼양 AC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바로 비중 10%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어요. 물론 이제 신규 회원분들은 오늘 매수하셔가지고 아까 음봉에 매수를 하셨죠. 오늘 매수하셔가지고 크게 수익권에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보면 삼양 AC캠이 얼마만큼 업사이드가 크게 나온 종목인지 체감하실 겁니다. 몸소 체감하실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있는 STI, 요것도 보십시오. 오늘 STI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TI가 오늘 또 6.8%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용어 상박 프로그램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이 STI가 다른 장비 업체들이 올랐는데 STI는 못 올랐단 말이죠. 여기 이제 CCSS 공급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여기 시가총액이 3,475억짜리인데, 맞죠? 시가총액 3,474억 원짜리 종목인데, 요건 이제 뭐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리플로 장비라고, 장비 업체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 이제 리플로 장비 매출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CCSS라고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장비 업체, 장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매출의 90%가 넘어요. 그리고 리플로 장비는 뭐 최근에 HBM3부터 SK하이닉스에 리플로 장비 공급하고 있고, HBM3E에도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공급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HBM3E에도 공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STI는 리플로 장비도 꾸준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리플로 장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최근에 뭐 삼성 반도체 밸류체인,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증착 장비 업체들 많이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근데 STI 같은 경우에도 평택 4공장부터 시작해서 테일러팹, 삼성전자 테일러팹 등 삼성전자 팹에 STI의 CCSS 장비가 공급되기 때문에 ST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장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급등이 나왔어요. 아마 추가적인 급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익 IPS랑 테스, 유진테크처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업사이드 요량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매출 비중도 삼성전자가 47%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랑 또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대로 실적이 나와준다라면 PBR 배수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배, 지금 반도체 종목이 PBR 배수가 1.0배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업사이드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삼양인시캠이랑 개인적으로는 장비 쪽에서는 STI가 조금 더 업사이드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은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 종목들 발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은 이걸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